우리 발제자가 오랜 임상을 하시면서 느끼는 게 이런 전이 현상은 굉장히라기보다 거의 모든 경우에 접하는 거죠. 어느 내담자를 만나거나 이 전이 현상에서 벗어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에는 어떤 전이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나에 대한 정서나 생각보다는 과거의 어떤 대상하고 관련된 정서나 생각들이 임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아마 체험하셨을 거예요. 프로이드가 봤던 건 뉴라틱 환자들은 대부분 우선 러브 트랜스퍼나 아니면 파지티브 트랜스퍼에서 긍정적인 전이가 먼저 일어나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이가 발달된 후에 나중에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난다, 이런 그런 환자들 중심으로 치료를 했는데, 사실은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을 만나시다 보면 부정적인 전이가 먼저 나오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전이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워킹 얼라이언스를 맺겠다고 처음부터 너무 파지티브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은 과거의 패턴 속에 부정적인 대상이 자기 안에 지금 있는 거죠. 내적 대상 자체가 부정적인데 이 내적 대상을 투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적 대상, 과거의 원대상에게 느꼈던 정서를 우리에게 디스플레이스먼트 한다,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건, 우리가 대상관계를 본다면 내적 대상관계에서 내면에 있는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우리에게 투사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과거의 뉴라틱한 환자 중심의 치료에서는 부정적인 전이가 많거나 어그레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치료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은 프리에드폰 환자가 워낙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그런 방식으로 정신분석의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우기기에는 너무 정신분석이 지나치게 범위를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컨템퍼러리에 와서는 특히 현대정신분석, 모던 사이코 애널리시스나 혹은 대상관계 이론들도 마찬가지로 환자층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정적인 전이가 있는 것, 어떤 멜라니 클라인 같으면 아주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굉장히 엄청난 어그레션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판타시가 일어난다는 이런 이론들, 그 임상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 이해하는 것하고, 또 현대 정신분석에서 스파틴스가 봤던 어떤 정신분열을 가진 이런 사이카틱한 환자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초기에 어그레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어그레션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보지 않고 당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 어그레션들을 피해가려고 한다면 이분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 어그레션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용해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 전이라는 것을 과거에는 어떤 면 치료에 필요한 전이를 긍정적인 전이라는 쪽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은 긍정적 부정적인 것을 구별할 것이 없이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 전이거나 치료에 굉장히 다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Finding of a sexual object, 그러니까 성적 대상을 발견하는 것은 depends on the analytic relationship between the sexual drives and those serving self-preservation. 그래서 원문에서는 성적 욕동과 그리고 자기 보존 본능 사이에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의존적인 관계에 힘입어서 성적 대상을 찾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이드가 처음 본능 이론을 세웠을 때 최초의 본능 이론 속에서는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그러니까 섹슈얼 인스팅트하고 반대되는 부분이 셀프 프리저베이션 인스팅트, 그게 자기 보존 본능,
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과 그리고 성적 본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처음 이론을 세웠죠.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성적 대상, 성적 욕동, 자기보존 욕동 사이의 비본능적 관계라고 하는 게 초기에는 아이들이 어때요? 엄마의 젖가슴 속에서 젖을 먹으면서 한쪽에서는 자기가 피딩을 받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음식 젖을 먹는 이런 자기 헝거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이 헝거를 채워주는 이런 본능도 있지만 이와 함께 이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성적 본능도 같이 만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능이 서로 같이 작용하면서 섹슈얼 오브젝트를 초창기에 처음에는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자기 보존 본능과 성적 본능이 완전히 구별되지 않은 상태죠. 처음에는 보통 뉴로시스는 아이들이 에디퍼스 컴플렉스 피어리드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남근기 펠릭 피어리드 이때의 어떤 처음에는 성적 유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유혹 이론을 나중에 포기해요. 왜냐하면 성적 유혹 때문에 실제로 신경증 배후에는 모두가 성적 유혹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환자가 다 성적 유혹이 있었다는 얘기로밖에 안 되는데 어쩌면 프로이드가 처음에 성적 유혹 이론을 만들고 나서 자기 환자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예외가 있는 환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자기도 성적 유혹이 있었는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서 이 이론을 포기하게 됐다고 어디에서 적혀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 프리에더프란 시절에 있었던 부분 성욕 단계에서는 아직은 이 본능 요소들이 합쳐지기 전에는 보통 프로이드 이론에서는 나중에 오토이라티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가성의 단계라는 게 대상과 상관이 없는 자가성이라는 게 자기의 신체의 일부를 어떤 리비도가 머무는 형식이 이 자가성의 단계에서 실제 성적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성적 욕동은 대상을 향한 성적 욕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중에 자기로부터 발달 자기를 자체를 통합된 자기라는 개념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처음에는 자기 몸 전체 자기 바디 하나하나를 그냥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자아라는 개념이 자기라는 개념이 없는데 이런 자기가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독립된 자기가 있어야 대상도 독립되고 자기라는 존재가 독립된 거죠.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론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자가성애적인 거예요. 오토이라티시즘이어서 자기 신체 자체에서 어떤 성적 만족을 받는 이런 단계에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오브젝트 러브라는 개념이 생기죠. 오브젝트 리비도, 대상을 향해서 리비도가 가야 되는데 이 두 가지로만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이론이 나와요. 나르시시즘 이론이 나오면서 과거의 이론들을 다 뒤집는 결과가 오는데 여기서 나르시시즘이라는 통합된 자기로 하나의 자기 부분적인 어떤 자기의 신체 하나하나를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라는 인격, 자기 신체 전체도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기라는 이제는 남과 다른 자기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때 이 통합된 자기에 대해 리비도가 가는 것 이걸 자기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애는 처음부터 근데 프로이드 이론이 굉장히 어려운 게 어떤 데서는 아주 대상을 향한 리비도가 대상 사랑 단계 이전 단계를 전체를 나르시시즘이라고 봐버리기도 하는데 테크니컬한 쪽에서 보면 프로이드가 그렇게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1차적인 자기애라는 거 이렇게 넓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성발달 이론으로 봐서는 오토이라티즘 단계에서 대상사랑 단계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자기애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이론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자기의 이론을 이해를 해야, 나르시시즘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 처음 공부하시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프로이드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프로이드가 처음부터 성에 대한 이론을 다 완성한 게 아니고, 처음에 얘기한 것은 자체성에만 얘기를 하다가 그 뒤에 자기의 개념이 나왔어. 1911년에 자기애적 단계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1913년에 가학적 단계. 이 가학적 단계라는 것은 학문이죠. 그러니까 에이널 섹슈얼리티가 그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구강기 발달 단계 이론, 이런 게 1915년에 나오고, 그리고 남근기는 1923년. 그래서 이 발달 단계 한 10년 이상 걸쳐 가면서 부분 성적인 어떤 이론들이 부분 이렇게 첨가됐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성에 대한 이론이 완성된 게 아니고, 성에 대한 이론들을 조금씩 임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덧붙여가서 나중에 가서는 통합적인 하나의 성발달 이론을 만들게 됐다고 본다면, 프로이드의 논문을, 이 중간에 있는 논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그 뒤에 나오는 이론들하고 상관없는 얘기들만 하기 때문에 전체로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신분석의 발달 과정이 이렇게 오랜 시일을 거쳐서, 특히 리비도 이론도 이렇게 발달하지만 또 끊임없이 또 변해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가죠.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헐루시너터리 그래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환각적인 욕구 충족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현실적인 사양들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환각적인 만족을 얻는 단계에서 나중에 현실 원칙을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로 옮겨가는데, 초기의 아이들은 이 환각적인 만족을 얻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신적 기능에 대한 논문에서 프로이드는 현실 원리는 쾌락 원리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발달되어 나온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여기서 유아의 현실 대상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양육자와 유아의 차이 또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원문에 좀 보면은, 그래 1911년 프로이드가 쓴 1911년 논문에서 그 당시에 본 발달 이론은 유아의 현실 경험을 중심으로 확립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반복되는 역동의 좌절 경험을 통해서 유아는 현실 원리와 그에 따른 기능들을 발달시켜 나간다. 그 뒤에부터인데, 그러나 여기서도 유아의 현실 대상은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그의 이론에서는 누가 유아의 욕구 충족에 책임이 있느냐와 상관없이 좌절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론의 틀 안에서 양육자들 사이의 차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양육자가 누구냐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번역문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어머니의 거절하는 태도 또는 질식해 하는 태도는 유아의 현실 원리와 인지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여기서 프로이드는 어머니의 성격적 특징은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앞에 문장도 맞고 뒤에 문장도 맞아요. 양육자가 어떤 양육자냐하고, 왜냐하면 역동 중심의 이론이니까 타고난 것들이죠. 자기가 역동 중심이니까 현실 대상은 실제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상만 있으면 되니 그 대상이 좋은 대상이고 나쁜 대상이, 이런 것이 지금 부모의 성격하고 상관이 없다고 나오는데, 원문에 the rejecting mother influences the establishment of the reality principle and the cognitive capacities no differently than
thus the smothering mother. 여기서 어머니가 두 유형의 어머니가 나와요. 하나는 rejecting mother. rejecting mother는 거절하는 어머니예요. 그리고 smothering mother는 overprotective mother, 과보호하는 엄마를 얘기해요. smothering mother는. 그러니까 거절하는 어머니하고 smothering mother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과보호하는 어머니하고 거절하는 어머니가 이 두 가지가 현실 원리나 아이가 현실 원리를 갖도록 하거나 그리고 카그니티브 인지 능력을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현실 원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거절하는 어머니가 아이의 현실 원리나 그리고 인지 능력을 키워주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이 이게 이런 경우에 스마더링 마더도 그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경우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과보호하는 어머니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거절하는 어머니하고 과보호하는 어머니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데 아이에게는 아이의 성장 발달 과정에 영향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쪽이 다 여기서는 유아의 현실 원리와 인지 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가 둘 다 미친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뉘앙스가 아주 과보호하는 어머니에만 어떤 좋은 이런 발달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거절하는 어머니에게서도 똑같이 아이의 발육이 일어난다. 그래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는데 이 뉘앙스가 단지 영향을 미친다 쪽으로만 번역이 돼서 여러분들이 좀 원래 이 저자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더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알아들으시겠어요? 전형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한쪽엔 과보, 한쪽에서는 완전히 데프로베이션을 주는 엄마하고 한쪽은 과보하는 엄마. 당시의 이론대로 하면 이 두 사람이 어느 쪽 엄마이거나 아이에게는 별 상관이 없다는 쪽이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역동 중심의 이론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역동 중심의 이론은 타고난 부분을 아이가 개체 발생이 아니라 계통 발생적이고 유전적인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떤 역동을 타고났느냐 중심이니까 아이가 타고난 것 중심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봐버리면 이때 어머니가 과보하는 대상이거나 아니면 항상 거절하는 박탈을 경험하게 하는 어머니거나 지나친 과보를 하는 어머니거나 아이에게는 별 상관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 게 이 부분이 역동이론과 환경이론의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내가 설명 잘 못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드라이브 스트럭처 티어리라고 하는 걸 이 지금 이 그린버그하고 미첼이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얘기가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결국 지금까지 있는 정신분석의 모든 이론은 하나는 드라이브 스트럭처 티어리다. 그러니까 역동 구조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릴레이셔널 스트럭처 티어리다. 하나는 관계 구조 모델이고 하나는 역동 구조 모델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역동 중심이면 이건 타고난 인본이고 그리고 계통 발생적이고 히레디터리라고 유전적인 요소니까 이미 아이는 어떤 사람인지가 역동을 일정한 양의 역동을 가지고 일정한 종류와 일정한 양의 역동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뒤에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만나는 대상은 별 중요한 게 아닌 게 돼버리죠. 너무 여기 한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대상이 어떤 대상을 만났거나 이 아이는 이미 정해진 대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버린다는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타고난 드라이브 역동을 첫 번째 요인으로 꼽아버리게 되면 환경은 그 밑에 숨어있는 서보디네이트 돼버리는 거죠. 환경 중심이 아니고 역동 중심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또 환경 중심의 이론가들은 이 역동이라는 개념을 우선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동기 속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가 드라이브 중심으로 우리는 이미 타고난 것이 발현돼 나가는 과정이다 하고 봐버린다면 이 환경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은 운명 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환경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역동, 또 지나치게 환경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개개인이 이미 타고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타고난 어떤 개성들이 다 다르고, 역동 이론 쪽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은 어떤 성적 역동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과수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공격성이 많이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처음부터 각각 달리 태어난 이런 부분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환경 중심으로 더 이론을 발달시키는 것, 양쪽이 있죠. 근데 여기서 절충하려고 하는 여러 이론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역동 중심이냐 아니면 대상관계나 환경 중심이냐 하는 쪽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가 나를 아주 항상 거절해서 전혀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어머니였거나, 나를 너무 숨막히게 해서 질식할 것 같도록 과보했던 어머니거나, 아이는 원래 태어난 대로 형성되어 간다고 하는 이론이 이 역동 이론 속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이론을 이해하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이 문장에서 양쪽 다 무슨 영향을 미쳤다가 아니라 어느 쪽 그 대상이 누구였거나 관계없이 아이는 자기가 타고난 스케줄대로 그냥 발육돼 나가는 거다. 그 역동에 따라서 발전한다라는 이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